자, 이런 가운데 이제 총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공천할 것인가. 벌써부터 함화평이 무성한데,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용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내보내달라라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산 동래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20대 의원을 경기 분당에서 했기 때문에 또다시 분당갑에 도전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내려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 설왕설래가 있고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이미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출마를 하려고 당에 오면 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경선을 돌려서 이제 공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 공천을 내려보낼지 이걸 두고 혹시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용산 쪽에서 공천자들 또는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기존의 당협위원장들 술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는 정확한 실체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철규 사무총장도 공식적으로 이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만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용산에 있는 행정관 또는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급 이런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과 고민과 의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한 30, 40명 되겠죠. 그분들이 어떻게든 빨리 내년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과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첫 번째 높아야 됩니다. 대통령 그렇겠죠. 지지율이 40%가 넘어야 용산에서 대통령을 측근해 보셨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 공천을 받아 가더라도 그것이 훈장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사실은 대통령을 모셨던 게 훈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30, 40명이 한꺼번에 나오면 당내 고통 정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좀 스케줄대로 좀 짜가지고 일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행정관급은 추석 연휴 전으로 사표 쓰고 나온다든지 비서관급은 뭐 연말 그리고 장관급이나 수석급은 뭐 그 법정에 정한 90일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90일 이전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순차를 좀 정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준비를 해서 당도 준비를 하고 이 공천의 큰 일정표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저분들이 영남에 배치가 될지 수도권에 배치가 될지 그것도 자기들의 장단점에 따라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 총선에 우리 국민의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원칙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배치가 되고 그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낙하산으로 가서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21대 때 선거 총선 때도 이른바 이 공천을 잘못해서 혼나지 않았습니까? 20대들은 이른바 20대 때는 또 친박 간별사로 또 공천에 후유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과거에 내려꽂는 낙하산은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뭐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용산에 있는 참모들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정치부 출입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첩에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얇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찍은 건데 자기하고만 대통령 찍은 거 사진을 보여주려고 반으로 접었더라고요. 반으로 이렇게 액자에 꽂아놨다. 자기하고만 찍은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 말고도 장관들을 이제 내려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한동훈 또 원희룡 또 박민식 장관 등등이 지금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떠세요? 나올 것 같을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 장관들 별로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면 나올 분도 있고 내각에 머무를 분도 있고 조금 갈리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그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이른바 이제 상향식 공천과 같은 방식으로 공천권이 행사될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결국에 용산발 공천이 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형성된 긴장감은 용산발 공천이 되지 않겠냐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밭갈이를 해왔던 원외위원장들이나 또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 불안할 수밖에 없고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지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그때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4%밖에 나오지 않던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거기서 굉장히 사실은 폭력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됐어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당대표 후보자를 겁박하는 모습까지 일어났는데 저는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스타일상 공천을 온전히 당에 맡겨서 당이 중심이 된 그런 총선을 치르도록 하겠다.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실제 스타일은 본인이 상당한 장악력을 가지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공천 내홍, 이거는 저는 예정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공천 때마다 참 조용했던 적은 제가 기억해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여당과 야당 어디에서 공천 잡음이 더 심하게 나오게 될지 국민들은 그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